어, 오늘은 5번을 할 차례입니다. 요 이랑은요, 그 현성이랑 진군이라고, 현성이랑 진군,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에도 또 나오거든요, 이 인물이. 그래서 지금 서유 손오공하고 현성이랑이 지금 진군이랑이 싸우는 지금 형편인데, 여기서 그 변화수를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잘 정리하면은 복잡한 건 아닌데, 그래도 처음 한두 번 봐서는 상당히 이게 막 자꾸 뭐가 변신하고, 현성이랑 신군도 변신을 하고 손오공도 자꾸 변신을 하면서 그 변신한 종류들이 뭐 새나 물고기나 기타 등등으로 많이 나오니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오일자 선생님은 이 대목에서 굉장히 그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오원자 선생님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중복을 피해서라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셔도 그냥 소설처럼 이렇게 한번 또 지나가시고,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시고 좀 강조하는 것으로 나가겠습니다. 현성이랑이 몸을 한번 흔들면서, 이 말이겠죠? 한번 변했다는 거죠. 일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높아져 커졌냐면 만장이나 커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커졌고, 그런데다가 이제 두 손도 커졌을 테니까 두 손은 거착 들었다는 거잖아요. 들어서 가졌다니까 뭘 가졌냐면 삼천 양인 신봉, 신의 저기 창이겠죠. 신이 이게 찌르는 창 같은 거, 그 두 개의 날이 선 거, 그 끝에는 이제 세 개가 이 첨한 거잖아요. 첨단할 때 그 앞이 빼죽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날이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예리하게 된 그건가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 3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양이는 숫자가 2고 3첨은 3이니까 이제 그 이변 두 개가 변해서 3이 돼서 이 말인데요. 그래서 곤을 이뤘다 이렇게. 그 이분 오일자 선생님은 뭐든지 그 일상의 사물을 뭘 다 들어도 다 그걸 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신 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꼭 점을 안 쳐도 사물을 보고 금방 쾌가 떠오르니까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이변지 3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곤괴가 나왔으니까, 곤이라는 거는 쾌가, 이게 곤괴거든요. 근데 곤의 그 다 음이잖아요. 곤은 음이로서 음이기 때문에 순천이동 그랬어요. 하늘에 순종해서 하늘을 순응해서 이래서 동한다 이랬거든요. 이런 그 진군이 독자적으로는 안 하는데 하늘에서 옥황상제,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지금 움직여서 지금 손오공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랑 진군의 그 모습이 지금 곤캐의 이런 그 뜻과 같다는 거죠. 고놈은 순천이동이다. 그래서 그 세력이 그 염색천이네요. 불꽃이 하늘을 다 가로막았다는 건데요. 위세 기세가. 근데 요 염자가
기세라고 지금 돼 있네요. 뭐 불꽃염자도 되는데 그 여기서는 불을 뭐 했다고 변한 게 그게 아니니까 이건 기세가 그 세력의 기색이 하늘을 가득 찼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이제 그 일의 상이라고 그랬네요. 항상 그렇게 일한다는 건가 보죠. 일의 상이다. 그 말이 조금 그 일하는 데에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죠. 상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째서 들었느냐, 손에 들었느냐, 세 개의 그 날카로운 그 빼죽한 것과 두 개의 양날이 선 신비로운 그런 무기, 창 같은 걸 들었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첨자에서는 분명히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의 소인을. 여기 보니까 이 소자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요 하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인 요 세 가지가 합해서 요 첨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성이랑 진구는 소인임을 나타낸다. 들은 게 그 칼이니까 그 소인이라고 하는 칼이니까. 그리고 이 두 예리한 거, 요 예리한 칼날은 완연하게 분명코 두 조각의 입술이다. 입술술 양편 순이 되네요. 입술이잖아요. 그 입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술순.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이 현성이랑 진군의 그것은 뭐냐면 무인 인지심이다 그랬네요. 그 참일 인자잖아요. 무인지심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참는 마음이 없다. 사람의 마음에 참는 게 없다. 그러니까는 참을성이 없다는 거네요. 인인하는 사람을 인내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 병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그 참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병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서유기 전체에서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병기 싸우려면요. 그러니까 그 병기의 그 모습이 이름도 천차만별로 다 달라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 이 책을 줬다고 하는 구척이 그분은 무기 하나를 그 묘사하는데도 굉장히 그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도대체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안배하셨는가 하는 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인물 묘사도 다 하시거든요. 얼굴이 푸른 얼굴이에요. 얼굴이 좀 푸르다는 거죠. 그 염라 사자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료와 사나운 이빨 이게 양 이빨이 그냥 그 입술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보이는 거죠. 그런 이빨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홍색, 붉은 홍색이고 머리가 산발됐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요. 붉은 머리. 붉은 머리가 이제 이렇게 산발이 돼서 일어났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서인지 력이 이 려자는 위태하다,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위험한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겠 요 비자하고 호자하고 여기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무엇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문다 이거예요. 이빨로 물어뜯는 물을 써.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서합계에 요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활해서합계 이게 물어서 음식을 씹어 먹는 거잖아요. 씹을서 물서 사람을 물어뜯는 위험한 귀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유기를 정말 깊이 있게 정말 이렇게 연구하면 그 표현력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관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상당히 배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비록 이 숫자가 나오면 비록 무엇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요 이제 앞에 항상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대성의 정기, 손오공의 그 올바른 기, 손오공의 올바른 기도 또한 천지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히 더불어 적과 버틴다 이거잖아요. 지금 일왕현성 진군도 그렇게 몸뚱아리가 그냥 우주 꽉 찬 것처럼 하는데 손오공의 전기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 여자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쭉 나가면서 보면 이렇게 이 제자하고 이렇게 같아지겠는가 이제 그런 그 느낌을 표한 거잖아요. 그게 초두신들이 이제 그 병사들이죠. 1200명의 그 12,000명인가 1200명의 그 초두신들이 매하고 응태, 개하고 그 5월이 추격한다는 거잖아요. 그 추격하는 그거와 대성이 손오공이 그 우익 날개가 날개 우자 날개 이자인데 날개가 놀래가지고 이 숨는 것이 어떻게 같겠는가 이렇게 이제 표현했네요. 그래서 이제 대성이 손오공이 이제 알았다는 거죠. 뭐냐면 이 현성이라는 진군하고 이렇게 초드신들 많이 1200명하고 매하고 지금 개를 데리고 막 쫓아오는 거잖아요. 추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큰 어려움이 이미 지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미 시작됐다는 걸. 큰 어려움이 일어난 거를 사건이 발생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곧 금고봉을 손오공의 무기잖아요. 숨겨놓은 어디 귀 안에 있게 숨겨놓은 금고봉을 끄집어내요. 잡아 이제 끄집어냈다는 거죠. 무기로. 아니네요. 그 말이 아니라 곧 위험을 이미 시작된 걸 알아서 도망가는 거네요. 금고봉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숨겨서 귀 안에 있게 했다는 거네요. 무기를 걷어서 귀 안에다 넣은 거예요. 반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변해버렸냐 하면 마자가요 참새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번역에는 마자가로 참새로 변해가지고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날아가가지고 어디에 있었냐면 나무 그 초두 끝에 나무가지 그 끝에 이 정주했다 이래 돼 있어요.
정주니까 요 정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이 못이라고 못이잖아요. 나무에다 못을 박는다고 그랬는데 못처럼 딱 거기 머물렀다고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 그 끝에 딱 달라붙었다는 거죠. 못처럼 그 말이에요. 즉 이것이 명이지 초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이 명이라고 하는 건 초구는 지화명이거든요. 여기 명이쾌예요. 명이. 그 요런 쾌를 명이쾌요 초요라는 거죠. 초요에 해당한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요 땅이 있잖아요. 땅인데 땅 밑으로 불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태양이 땅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의는 이제 어둡다는 뜻이거든요. 어두운 뜻이라는 건데 명의의 초구효기 때문에 양이니까 여기 초구효가 되죠. 명이업이 수기이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초구는 명이우 비에 수기이기니 요 말이잖아요. 요게 지금 요 말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요 원래 이걸 쓴 거잖아요. 여기서 요거만 딱. 그때 군자는 이렇게 군자가 가는 데에 사흘을 먹지 않아서 가는데 주인이 말이 있도다. 뭐 이런 식으로 3일불식이라고 그랬네요. 군자가 가는데 3일을 먹지 않아서 갈 바가 있음에 주인이 말을 두리로다. 주인의 말이 있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근데 이제 초구의 명의는 나는데 이렇게 했는데 날듯이 도망가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두운데 날다가라고 하는 또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나는 거거든요. 왜 태양이 땅 속에 들어갔으니까 어렵잖아요. 저 땅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날개를 들이운다. 이제 날아다가 이게 이렇게 내려가려면은 날개를 접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체로 그 밝음을 말아서 거두어서 감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높이 날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죠. 낮은 데로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취를 갖다가 숨어서 그 자취를 제거한다 하니까는 자취를 안 보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게 하는 거예요. 자취를 응거해서 견비 날아가는 걸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도 이 비행기도 전투기도 이렇게 낮은 데로 땅에서 낮은 데로 이렇게 가면은 레이더망이 안 걸리듯이 이제 그런 표현인 것 같으네요. 육형제도 지금 이 현성이랑 진군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이지 않게 하니까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형제들도 지금 추적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육형제나 아까 초두신하고 매와 그 개들이 막 쫓아가잖아요. 선호공을. 그래가지고 이제 육형제들도 한꺼번에 서로 한꺼번에 막 요게 이제 요갈이라는 건 시끄럽게 막 어디로 갔는가 선호공이 어디로 도망간다 이게 이제 시끄럽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여섯 형제들도 하는데 지금 현성이랑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소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육형제도 그렇고 매왕도 다 매나 개를 데리고 댕기니까 그게 군자가 아니잖아요. 다 소인이잖아요. 그 육형제도 같이 한꺼번에 막 시끄럽게 막 떠드는 거니까 뭘 보냐면 소인들이 세상에도 소인들이 많잖아요. 뭐 지금 다 거의 다 소인이잖아. 하나의 뜻을 얻으면 이어주는 거잖아요.
같은 소리로 함께 개처럼 짖는 것이 가히 두려워할 만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뭘 있으면 그냥 전부 소인배들이 집단으로 막 떠들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손오공이 서유기를 보면서 이제 현실을 세상법을 앞에 거기 독법에서 나왔지만 세상법을 설명하고 또 도법도 설명한다고 그랬거든요. 수도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의 법도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80 몇 회까지 공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느껴요. 현실에 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쿠제프가 요새 쿠제프에 대해서 2번 올렸는데 번역을 했어요. 사람은 하나의 이 건물과 같다. 그래서 이제 1층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 지하실하고 부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건물 외에는 온갖 좋은 가구니 뭐니 휘황찬란한 게 많이 있는데 좋은 게 방들도 많고 그런데 그냥 지하실하고 부엌만 왔다 갔다 하고 이걸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 안에는 수없이 많은 보물이 있는데 당시 지하실하고 이 뭔가 부엌 먹고 사니까 요 수준에서만 산다는 거죠. 소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육형제들이 뭐 자꾸 막 떠들고 이러니까 이랑 이제 현성 진군이 와가지고 이제 어디 갔냐 손오공이 놈이 어디로 변해가지고 어디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제 못 찾겠다고 그러니까는 이랑 진군이 이제 둥근 눈동자 이랬어요. 원정 둥그란 눈이죠. 그리고 봉황과 같은 눈이죠. 둥그러면서도 봉황과 같은 눈으로 이제 살펴봤다는 거거든요. 저 손오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째서 원정하냐 이 말이죠. 둥근 눈을 둥글게 이렇게 크게 떴냐는 보통은 이렇게 눈이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눈이 커졌다는 거잖아요. 봉황눈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설 스토리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오일자 선생님이 어째서 이렇게 눈을 크게 둥그렇게 떴냐 이제 그걸 묻는 거잖아요. 참 이분들 그 표현이나 해석한 거 보면 참 놀랄만해요. 그 눈을 크게 뜨는 것은 뭐냐면 뭘 보이냐면은 평상시에는 오히려 가식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가식이라는 게 이제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상대 비유 맞히는 거잖아요. 가식 꾸민되는 거잖아요. 겉으로 거의 사람들이 뭘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육조단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유마경에 나오죠. 이 직심 고든 마음이 곧 도량이라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육조단경에도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저도 이 말이 직심이 왜 도량인가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어려운 건 몰라도 쉬운 게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한 것은 이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경계에도 이 마음이 알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도와줘야 되겠다고 느껴요. 왜? 자기도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이제 뭐 10,000원을 주냐 50,000원을 주냐고 이제 머리에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딱 도와줬을 때는 벌써 자기가 얼마 주는 것까지도 다 마음이 정해놓은 건데 그냥 주면 돼요. 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곧바로 행동해서 주면 되는데 이 머리가 거기에 개입을 해요. 이거 5만 원 주면 내가 또 뭘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또 곤란하네. 이렇게 얼마를 줘야 될까를 또 계산해요. 줄까 말까 막 이런 것도 막 하다가 상황에 따라 안 줄 수도 있고 또 그냥 10,000원만 줄 수도 있고 1,000원만 줄 수도 있고 이건 직심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에서 느꼈을 때 그때 벌써 주고 싶어. 그 마음에 줬을 때 벌써 마음에 가격 안 따지고 자기가 있는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하면 되는데 머리가 개입을 해요. 모든 게. 그러니까 마음은 이렇게 그래서 했는데 마음과 행동이 같아지지가 않은 거죠.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이 머리가 개입을 해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머리에서 계산하고 이런 게 다 가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평시에는 오히려 가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겉으로 보고 좋은 사람이다 뭐다 지금 다 그렇게 이제 뭐 뉴스에서도 저 사람을 다 가식 이 겉에서만 하는 걸 보고 그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남을 도와줬어도 그 겉으로 보니까 도와준 건데 그게 무슨 마음으로 먹고 도와준지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가식을 꾸미고 댕기지만 창졸간에 창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황급할 때 말이죠. 급할 때. 지금 왜냐하면 참새로 손오공이 도망가서 어디로 갔는데 지금 이놈을 급하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자기의 그 본성이 드러난 거죠. 눈깔이 그냥 봉황새처럼 커졌다는 거잖아요. 창졸 어떤 그 급한 상태, 황급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쟁념이거든요. 쟁념. 그 흉악한 그것이 반드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급할 때 이게 다 드러나요. 겉으로는 다 꾸미는 거죠. 누구라도요. 근데 손오공이 참새로 해서 도망간 걸 그 나무의 끝에 가서 딱 붙어서 이제 있는 걸 찾으려고 그때 급하니까 그냥 그때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맞닥쳤을 때. 그래가지고 저기 봉황의 눈을 떠갖고 이제 그 가지 끝에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로 변작하냐면 배고픈 매자 응자잖아요. 매 날아다니는 매죠. 매로 변신을 해가지고 굶주린 매죠. 아응이니까 굶주린 매로 변해가지고 2개의 날개를 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루 변신해가지고 높은 여기 이제 가지 끝에 손오공이 이렇게 있으니까 매루 변신을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이제 매라는 게 위에서 그냥 내리 꽂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떨어지면서 그냥 이 부리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어찌 요게 아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요 조휘는 여기 뭐냐면 발톱 조자잖아요. 발톱. 요거는 발톱이고 요거는 부리. 이 매 입이 이렇게 아주 날카롭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발톱도 날카롭잖아요. 그 발톱하고 이 부리의 이로움에 이게 기대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는 거냐 이 말이죠. 왜냐면
발로 낚아채든지 입으로 그냥 확 찍어버리든지 지금 매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창졸간에 반드시 자기의 그 본성이 드러나니까 사기꾼이나 이런 그 가식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전부 사기치고 뭐하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행태들이 우리가 그 저 옛날에는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TV 프로에 보면 동물들이 전부 먹이 문제잖아요. 동물은 하루 먹을 걸 어떻게 구하느냐에 그것이 그네들의 생존에 달려 있기 때문에 생존 기술이 그네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걸 배우는 것도 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로 와서 그 참새를 꺼주려고 위에서부터 내리꽂혀 내려오는 걸 이제 손오공이 알아가지고 손오공도 지금 변한 거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참새로 있으면 죽으니까 어떻게 변작을 했냐면 가마우치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가마우치라고 하는 또 새로 대자노 요 자자잖아요. 여기요. 대자노로 변했다는 거예요. 가마우치라고 지금 해석을 했어요. 가마우치라는 새. 그래가지고 하늘을 뚫고 올라간 거죠. 도망간 거죠. 뚫고 도망간 거죠. 이제 즉 그것이 명익회의 육사효다.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지금 도망가서 하는 거는 전부 명익회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원자 선생님이. 그러니까 육사호 지화명이 지금 초효했잖아요. 초효하고 사효는 짝이에요. 이렇게 사효가 응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효로 도망갔다는 거죠. 자기가 갈 길은 요게 자기 음량이 잡아당기는 거니까 요 사효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육사의 그 효사는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왼쪽 배 속으로 왼쪽 배로 들어가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배에 들어가서 획득한다. 뭘 획득하냐? 명의의 마음을 획득한다 그랬잖아요. 명의의 마음을 얻어서 문정을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근데 명의의 마음을 획득한다는 건 얻는다는 건 동사이기 때문에 그 문 밖으로 문장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왜냐하면 요 지와 명의의 요 사요의 마음을 얻어서 요 아래에서 있다가 지금 이로 나간 거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죠. 이 회사가 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 가마우치로 변해서 도망간 걸 지와 명의 사요라고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해석을 대체로 이 말이죠. 되게 가까운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은 이미 잠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무 끝에 새로 지금 있잖아요. 참새로 딱 달라붙었는데 현성이랑 진군이 매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내리꽂잖아요. 그 나무 끝이라는 게 뭐 나무 위니까 뭐 이게 이제 땅하고 가까우잖아요. 지금 이 지화명의계라고 하는 게 땅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밝은 게. 그러니까 밝음이 아래에 그래서 여기 그리고 지금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 가까운데 이미 그런데 가까이 있는데 여기서 땅으로 내려가면 땅으로 이렇게 잠기면 이건 그대로 죽는 거죠.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오히려 그게 옳다 가하다. 어디로? 왼쪽 배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유은지처로 들어가는 게 옳다 이 말이거든요. 유은지라고 하는 거는 어두워서 숨어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배 속에 들어가면은 밖에 있다가 배 속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것처럼 왼쪽 배의 그 유은지처 예?
들어가는 게 옳다. 글로 도망가는 게 옳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왜 왼쪽 배라고 하는 거냐는 거는 지금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되는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하다가도 뭐 저 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너지를 왼쪽 배로 돌리고 이런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수행하시는 분은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 좌복을 갖다 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 잡는다는 거잖아요. 가진다, 잡는다. 그 비순이라고 하는 건 자기 낮춰가지고 이게 순응하는, 겸손하고 온순한 그런 절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비순한 그런 절을 잡아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을 갖다가 예절이라고 지금 이렇게 또 해석이 돼 있는데 그 비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이죠. 낮추고 순응하는 겸손하고 이제 그런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뭘 얻느냐, 명의의 마음을 얻어서 문을 나간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양이잖아요. 요게가 손오공이 여기서 요게 사요는 원래 음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또 음이 있잖아요. 음의 자리에 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자기를 낮추고 순응해요. 음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로 문을 나가서 일로 간다. 멀리 숨는다는 거죠. 요 가까이 숨으면 잡히니까. 자노라고 하는 그 가마우치라고 하는 손오공이 변신한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비순, 여기 비순이 나오잖아요. 비순하기 때문에 비순으로서 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흔히 이런 쾌도 지금 이 상황에서 쾌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쾌의 효사를 보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일반 아무리 주역을 깊이 연구한 사람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이 오일자 이런 분들은 스승도 계시고 이미 통해 있기 때문에 도를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가 넓어져서 이런 거를 또 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냈다 도망가니까 이랑진군이 급히 이제 뭐로 변했냐면 상대가 가마우치로 변했기 때문에 또 변해야 되잖아요. 뭐로 변했냐면 대해학 이렇게 됐네요. 바다에 큰 바다에 이렇게 학으로 변해가지고 이 말이에요. 변해가지고 이제 쫓아가서 그 운소라고 하는 건 하늘이잖아요. 큰 학으로 변해서 하늘로 찬상한다고 그랬네요.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운소는 그게 이제 높은 하늘이에요. 바닥이 높은 하늘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찬상에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레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겸자인데 여기에요. 바다의 학으로 변했어요. 가마우치로 지금 이렇게 이제 도망가는데 현성이랑 진규는 큰 바다에 이 학이니까 크잖아요. 이게 하늘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 먼저 가서 내려오면서 이거를 이제 입으로 부리로 이게 입속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입속에 부리로 쪼아가지고 그저 입속으로 그냥 확 그냥 삼키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마우치로 변해서 도망가는 놈을 앞서가지고 삼키려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이 불이 입이겠죠. 불이 회자네요. 회. 불이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위험을 보고 대성이 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가냐? 요 유는 시냇가인이잖아요. 시냇가. 시냇가로 들어가서 뭐로 변신했냐면 물고기로. 시냇가는 물고기밖에 거기 조그만 물고기로 변해서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변하니까 이건 잠복하는 게 밑으로 잠복하는 게 아주 지극하다. 제일 시냇가가 땅하고 붙어 있잖아요. 제일 바닥이잖아요. 거기 딱 붙어서 이제 물고기로 이렇게 변작해서 숨어 있는 거죠. 볼 때는 조금 복잡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또 그 물고기로 이제 시냇가에 딱 숨어 있으니까 이랑 신군도 한번 변해서 뭐로 변했냐면 어흥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흥이 뭔가요? 물술이라고 돼 있네요. 지금 물술이라고. 이게 또 이것도 물속에 사는 수리, 물속에 사는 같이 그 매처럼 그 예리한 그 날카로운 그런 거 아니에요? 수리로, 물수리로 변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그 원문에는 이 글을 보면 좀 복잡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소설책을 한번 조금 읽어서 조금 보면은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마우치로 변해가지고 이제 하늘로 치솟았는데, 손오공이요. 현성이랑시는 그걸 보더니 급히 날개 깃털을 퍼덕이고 몸을 흔들어 큰 바다 하구로 변해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다가 위에서 내리 꽂히며 쪼려 했다. 입으로 부리로 쫄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천대성은 다시 몸을 날아가는 걸 멈추고 계곡 속 그 시냇가로 들어가 물고기로 변신해서 재빨리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성이랑시는 계곡가에 이르렀으나 손오공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원숭이 놈이 필시 물속으로 들어갔을 테니 틀림없이 물고기나 새우 따위로 변신했을 것이다. 나도 변신해서 잡으러 가야겠구나. 그는 물수리로 변해서 여울의 물결 위에 둥둥 떠서 잠시 기다렸어요. 물고기를 찾으려고. 그런데 제천대성은 물고기로 변해 헤엄치다가 문득 그 위를 보니까 새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생김새가 여기는 청장 외가리를 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말이거든요. 그 생김새가 그 외가리를 닮은 듯 하지만 외가리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여기 원문에는 외가리를 닮은 듯 하지만 깃털은 푸르지 않고 따오기를 닮은 듯 하지만 머리에 벼슬이 없고 황새인가 싶었지만 다리가 붓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이건 아마 이랑신이 변신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로구나. 그래가지고는 재빨리 머리를 돌려서 물결을 일으키며 도망쳤다. 그러니까 현성이랑신이 그걸 보고 중얼을 했다. 저 물결을 일으키는 물고기는 잉어를 닮았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손오공이 위를 보니까는 뭐가 떠 있는데 이제 그게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권론이 사패 낙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보고 이게 다 뭔 소리야. 그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을 이제 읽어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성이랑은 저 물결을 일으키는 물고기는 잉어를 닮았는데 꼬리가 묵질 않고,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 잉어와 비슷한데 잉어는 아니고 이 말이잖아요. 그런 이치에 따른다 이렇게 했으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쏘가리잖아요. 이거는 쏘가리를 닮은 것 같은데 쏘가리도 아니다. 오늘 양기라고 그랬네요. 훌륭하고 귀하다 이 말이네요. 아주 저희 양귀하다. 그 다음에 흑어와 비슷한데 흑어가 아니다. 가물치라고 이게 해석을 했네요. 가물치 있잖아요. 그건 진짜로 맑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건 좀 연구해야 되지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죠. 요건 방어라고 하는 또 물고기가 있잖아요. 방어가 같은데 방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 내방이라고 또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어인 듯 하지만 방어가 아닌데, 근데 원문에는 볼따군에 이 본래에 바늘이 없다. 방어는 바늘이 있는데. 근데 왜 나를 보자 도망치는 거지? 그래, 틀림없이 그 원숭이가 변신한 것일 게다. 그래서 그는 이랑은 재빨리 쫓아가 가지고 이 하나의 부리로 쫄려고 그랬어요. 쪼았어요. 그러자 오히려 이것은 또 부리를 이용하는 거다. 이거 부리 이용하는 게 몇 번 나왔어요. 쫄려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대성 손오공은 또 뭐로 변했냐면은 물뱀으로 또 길게 물뱀으로 변해갖고 숲을 가운데로 또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숲속에 들어가니까 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회자네요. 회. 그러니까 이제 물뱀으로 변해서 숲 속으로 도망가니까 이게 살무사 같은데 물뱀은 살무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무사도 아니고 뱀도 아니다. 물뱀이니까. 그 어디에 숨었냐면 초분에 그 풀숲 초망이네요. 풀숲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못 찾으니까 이랑은 또 뭐로 변했냐면 이 제학으로 변했다 이랬어요. 검은 두루미라고 이제 해석을 했네요. 두루미는 그게 희고 이 부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뱀 쪼아 먹기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 개의 긴 부리 그 두루미가 그 긴 부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길게 펼쳐가지고 이 말이죠. 뻗어가지고 이 말이죠. 그래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수량단이네요. 첨두 끝이 빼쭉한 첨두 철겸자. 이 철겸자는 뭐냐면은 그 대장간에서 이제 그 쇠를 시뻘겋게 이렇게 불로 달궈서 뻘겋잖아요. 그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겸자라고 하는 이렇게 잡는 집게, 요걸 벌려가지고 요걸 딱 집게가 바로 철겸자라고 돼 있네요. 철겸자와 비슷하다고 그런 거거든요. 상사하다. 그러니까 그 두루미에 입을 벌려가지고 하는 게 딱 무는 거잖아요. 뱀을.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네요. 오호라. 현성이랑은 시종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뭐냐? 불이 회자잖아요. 불이 회자. 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불이를 이용해서 손오공을 잡으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후에
가장 그 두려워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두렵다는 거죠. 최후에 긴 그걸 해가지고 벌려가지고 철겸자 같은 걸 같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제 부리를 이용해서 잡으려고 메르도 변하고 뭐 다 했지만 맨 나중에는 이제 이 철겸자 같은 걸로 보니까 가장 두려워할 만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사 구장춘 지님께서 지금 글 쓴 그 묘사한 게 글을 묘사한 게 여기에 이르니 이 말이죠. 여기까지 그 변신술 해석하는 거 이르니 불각 5일자 이분이 자기도 깨달지도 생각지도 못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이 하여금 영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통신 하나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몸 전체가 땀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하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그냥 땀이 난다는 거죠. 온몸 전체가. 이 스토리 내용에 묘사한 게 여기에 이르니 오일자 선생님은 그런 걸 느끼셨나 봐요. 근데 우리는 뭐 소설책 보고 그냥 뭐 그런 그 변신을 썼구나 뭐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만 이분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오일자 선생님의 주석하고 오원자 선생님의 주석은 너무 누가 봐도 이거는 잘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서유기 책을 읽고 비평하는 현대인들도 그 유명한 사람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냥 환상적인 해석이다.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깊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행하는 도인들하고 세속의 학자들하고는 그 견지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주석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책을 많이 쓴 그런 안목이라도 이 도인들의 안목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주석을 보고 감탄하고 놀라지 어느 이 역사에서 이렇게 주석을 붙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두 분들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뛰어나게 또 이분들 오원자 같은 분도 실제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뛰어난 분이었어요. 일반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글을 보고 좋으면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이제 의문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분들 주석이 뭐 100%가 아니죠. 이분들 스스로도 100%라고 안 그러셨고 후인들을 위해서 오은자 선생님도 원문을 주로 봐라. 우리도 원문을 보고 내가 이해한 만큼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우리가 발견 못한 것이 그 안에 더 많을 테니까 원문을 보고 항상 공부를 하고 주석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루미로 변해가지고 검은 두루미로 변해가지고 지금 그 물뱀을 갖다가 지금 쫄라고 오니까 그러니까 또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성이 서로이 또 뭐로 변장했냐? 너새 이게 그 화보라고 하는 이게 보자인데 이제 너새라고 하는 새가 이게 번역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너새라고 하는 그 새로 변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능이 군거 그랬거든요. 여러 무리의 새들하고 같이 머물렀다는 거죠. 여러 새들이 있는데 각종의 새가 있는데 너새로 변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행렬이 있다. 너새들이 막 이렇게 행렬해서 가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걸어가니까 우리 영화 보더라도 도망가다가 이렇게 이제 무슨 행사에 있고 막 악기 치고 사람들이 막 물이 져서 가게 되면 그 속으로 숨잖아요.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지금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지금 요 무리들이 있잖아요. 무리들은 부당지물이에요. 요 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한나라당 무슨 당 무슨 당이 있으면 그 당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리지어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팻말이 어떤 걸 표를 내고 그 우리 이렇게 하자고 그래갖고 거기에 뜻이 많은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무리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새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저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랑은 여기 이제 그 매와 까마귀인데 여기 매고 여기 까마귀거든요. 매와 까마귀예요. 은과 와, 갈까마귀 이게 왔잖아요. 갈까마귀 이를 려한다 그랬잖아요. 벗으로 한다 이 말이거든요. 함께 해서 곧바로 요거 여기 곧바로 이제 왜냐하면 그 이랑이 그 매도 있고 갈까마귀를 더불어 함께 같이 도반으로 해서 이 말이잖아요. 가히 무리를 이용해서 그 환란을 면하는 게 마땅할 일자잖아요. 가히 무리를 이용해서 그 이 환란을 면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손오공이 지금 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랑이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그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미워한다. 그 여기가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 난봉인데 난세와 봉황이 서로 사귀는 거, 난세와 봉황이 더불어 서로 사귀는 것이 수치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미워한다는 거죠. 이 난세와 봉황이 서로 사귈 수가 없는 그건데 서로 다른 종류의 새인데 서로 사귀어서 연애하는 거는 수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화보 너새로 변했다고 그러는 건데 너새가 변해서 여러 새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지금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너새는 어떤 새들도 꺼리지 않고 가서 다 연애를 하나 봐요. 지금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딴 새들은 같이 안 끼는데 이 너새는 거기 들어가서 다 같이 즐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는 그 이 현성 이랑이 화딱지가 잔뜩 나가지고 싫어해가지고 미워해서 곧 이제 그 화살을 꺼내가지고 그 활의 화살을 거기 매겨서 당겨서 쏘아가지고 그 너새의 그 발꿈치를 쐈어요. 격탄해가지고 그 탄환을 치렀다는 게 이제 활을 꺼내서 화살을 거기 딱 해가지고 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너새 손오공이 너새로 변했는데 너새의 그 발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이는 거냐면 이게 사도와 정도는 사와 정은 양립하지 못함을 보인 것이다 그랬어요. 서로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손오공이 이게 올바른 건데 이런 속에 들어가서 같이 섞여 있으니까 같이 섞여 있지 않음을 화살로 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와정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거죠. 도둑놈하고 군자가 서로 이렇게 사와정이 같이 한꺼번에 살 수가 있나요? 양립하지 못하죠.